호돌이 썰툰. 저희 중학교는 작년에 급식 문제로 2번이나 일이 터졌었는데요. 한 번은 1학년 애들 중 한 학부모님께서 급식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썩은 파를 발견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까지 하셔서 교육청에서 검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급식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학교였던지라 여름방학 때 영양사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 솔직히 그때도 영양사 선생님은 바꾸고 급식 아주머니들은 안 바꾸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후에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요. 2학기 때 터진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 학교에는 급식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이 워낙 작은지라 1학년은 교실에서 먹고 2학년은 전체가 모두 급식실에서 먹고 3학년은 앞반과 뒷반을 나누어 앞반이 1학기, 뒷반이 2학기에 급식실에서 먹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8반 중 4반이라 1학기 때까진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2학기부터 급식차를 가져와서 먹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3학년들 급식의 양이 아무리 봐도 적다는 것이었어요. 반마다 주로 평균 34명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반이 많이 먹는 편이긴 해도 진짜 애들이 많이 먹는 반찬이나 밥 외에도 김치 같은 것도 매일같이 더 받으러 급식실에 가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급식 아주머니들은 급식 나눠줄 때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다 하시는데 저희가 1학기 때는 급식실에서 실제로 먹어봤기에 급식실에서 배식하는 양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양보다 더 적게 배식하는데도 모자라는 양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11월에 일이 터졌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틀에 걸쳐 일어난 일인데요. 보통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이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반찬 한두 가지가 모자란 게 아니라 반찬 3종류랑 밥이 모두 모자라서 급식당번 애들이 더 가지러 갔다 왔어요. 그때도 급식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저희가 양 배분을 잘못한 탓이라고 하셨죠. 그때 당시 제가 도서부였는데 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1학년들은 오히려 급식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1학년들 거 먼저 주다가 3학년들 거에서 항상 양을 잘못 조절하는 거다 싶어서 저희가 몇 번을 항의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담임선생님께 부탁 좀 드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직접 말씀드리면 괜찮아질까 싶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반톡에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는 확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별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처럼 그러진 않겠거니 하고 급식통을 열어봤는데요. 와... 평소에 반에서 조용히 있는 저조차도 쌍욕이 나오는 걸 겨우 참게 만드는 양이었습니다. 양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분명 이건 고의다 싶었던 부분이 밥이 보통 넓은 네모판에 담겨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슨 크레이터 마냥 중간중간 밥이 파여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의로 덜어낸 것처럼요. 아마 많아도 25인분? 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국 문제였어요. 국이 가장 양이 많고 또 가장 크기 마련인데 국자가 반도 안 잠기겠더라고요. 많아봤자 4인분? 나오겠더라고요. 반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반장, 부반장, 그리고 걔네 무리들까지 해서 약 15명 정도가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급식실이 같은 층 옆쪽에 있었는데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뒤에 애들이 오는데 애들 하는 말이 밥은 구멍 난 곳 다 채워서 가져왔고 국도 충분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반찬 같은 것도 다 채워오고. 그 후로는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 일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 포함 5명 같이 다니는 그룹이 있습니다. 친구들 4명을 예나, 미유, 유리, 지연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저랑 예나, 미유와 같이 놀았었는데 등교하는 날에 예나랑 미유가 사는 데가 같아서 같이 등교한다고 했는데 그때 비슷한 데 사는 지연이도 같이 왔습니다. 지연이랑도 친했기에 저희 4명은 화기애애하게 잘 놀았는데요. 어느 날 교실을 스캔해 보았는데 유리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유리에게 말을 걸었고 하루 만에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에 넣어주었고 5명 그룹이 돼서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리를 그룹에 넣으면 안 됐었습니다. 일단은 저랑 계속 다니던 유리였는데 미유가 유리를 점점 뺏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유리랑 저는 장난까진 치지 않았는데 장난치면 아직은 안 좋아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유랑 유리는 친해진 지 며칠 만에 장난치고 둘이 손잡고 종치기 몇 초 전에 돌아오고 원래 저랑 유리가 하교 같이 했었는데 미유가 운동한다며 걸어간다길래 저희 셋이 가다가 미유가 혜정아 너 시간 없지? 다음에 같이 가자 우리들이 갈게. 시간 충분한데
그리고 미유는 점점 저를 무리해서 빼고 싶은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미유한테 문자가 오길래 봤는데 근데 나랑 유리랑 친하고 예나랑 지연이랑 친한데 그럼 너 혼자 남는데 돌아가면서 같이 다닐까? 그렇다고 널 뺄 수는 없잖아. 속이 다 보였습니다. 널 뺄 순 없잖아 이 말은 그저 자기 마음 모르게 하려고 적은 거 딱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절 뺄 수 없었다면 굳이 그런 말을 썼어야 했을까요? 게다가 어째서 유리가 자기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룹에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꼭 우리끼리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면 다른 애랑 친해져봐. 지영이나 은진이나 그런 애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한 명 그룹에 더 넣으면 6명. 근데 6명은 너무 많아. 그룹원은 딱 4명이 적당한 것 같은데 4명이?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을 정도로 충격이더라고요. 그냥 혼자 남을 때 새 친구 사귀어서 그룹 나가라고밖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미우는 작은 충고에도 저격글을 올리는 친구이기에 기분 나쁘다고도 못하다가 나중에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하하 상처받았어? 난 너 힘들어 보여서 조언해주려고 했었는데. 조언? 이게 조언인가요? 저희 5명 단톡도 소통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2대3으로 나눠진 줄만 알았던 그룹이 4대1로 바뀌게 된 거죠. 지연이는 예나한테 활기차게 말 걸고 제가 말 걸면 피곤한 듯이 대답하고 예나는 종종 제 말 씹고 유리는 웅이라고 대답하다가 갑자기 이응이응이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팔짱 끼고 장난도 치는데 저한테는 안 그러고 그리고 진짜 충격 먹은 건 어느 날은 제가 청소 당번이라서 청소를 하고 학교를 나갔는데 넷이서 하교하는 걸 봤습니다. 지연이도 당번이었는데 지연이만 기다려주고 빨리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전 너무 충격받아서 집에 와서 톡을 보는데 프사에 넷이서 스티커 붙이고 찍은 사진이 저만 빼고 사진 찍고 프사로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냈다 그 사진으로 프사했더라고요. 저도 그 멤버로 대우받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고2 학생인데요. 저는 중소도시의 학교를 다니다가 선생님들의 횡포를 목격하며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해서 자퇴생들도 수두룩 나오는 학교인데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퇴 후 집에서 공부를 하며 지내다가 제2의 정신적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는 나르시스트 부모님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으로 초췌해졌는데 동생이 태어난 후로 그 일이 좀 줄었지만 언제나 저를 노리는 피라냐들의 소굴인 강에 혼자 깊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때문에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느꼈고 혐오감이 좀 생겼지만 올가미에 걸린 개처럼 제 인생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20살 때 대학교로 가 혼자 연락을 끊고 살아갈까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제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냐 싶을 텐데 이러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 던지기, 밀치기, 화날 때 소리 지르기,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물건, 음식은 제게 뒤집어서 폭력을 정당화하며 소문내기 등등 다양합니다. 그럴 때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예전에 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상담사나 이 나라는 다시 부모와 화해하기를 강요하거든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수십 번 시도 끝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오지 않을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요. 저보다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상황은 최악이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끝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길 바라고 나비가 되길 원해요. 현실은 최악이지만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제 친구 중에 허언증이 심한 애가 하나 있어요. 걔를 A라고 해볼게요. 걔가 아버지께서 의사시래요. 그것도 병원장이래요. 할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병원을 차려줬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맞을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A가 자기 아빠가 병원 옥상에서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키우신대요. 저도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동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뱀도 좀 귀여워하는 편이라 엄마한테 취향 독특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골든 리트리버 새끼 2마리가 주말에 자기 집에 온대요. 걔랑 저랑 집이 엄청 가까워서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오면 소리가 날 법도 하고 오면 같이 산책시키자고 전화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스케줄 빼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강아지를 만날 생각에 엄청 설레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산책시키려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지 집이 아파트를 사는데 50평이래요. 제가 이 동네에만 13년을 살았는데 이 근처에 50평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넓은 평인 45평이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30평 정도 되는 더 좁은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때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암이거든요. 걔도 암이래요. 자기 말로는 한 4년 됐다는데 보통 입덕하면 카카오톡에 D 며칠이라고 해놓는데 그런 것도 한 64일 정도 돼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탈덕했다가 다시 입덕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며칠 후에 자기가 방탄 포스터가 2개 생겼다고 하나 준대요. 무료로 얻었다고. 제가 고맙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만나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A가 오늘 못 만난다고 하더니 그 말만 하면 일십하고 이것도 허언이었던 거죠. 자기가 화랑 태영 오빠가 촬영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어디냐고 물으면 말 돌리고 자기가 방탄을 2번을 봤대요. 말투도 야야 A야 와 땡땡이 이번에 콘서트 간대 부럽지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라고 하니까 엄청 무시하듯이 아 그래? 하긴 나도 2번밖에 못 가봤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말로만 들으면 일주일에 한 명씩 남친을 갈아치우는 년이에요. 그래서 전 진짜 궁금했죠. 걔가 저랑 놀다가 남친한테 전화하면 남친은 무조건 받아요. 그것도 3초 이내로 항상. 근데 남친이 먼저 선톡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봤죠. 너 남친은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빨리 받고 항상 받냐고. 그랬더니 당황해하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걔랑 저랑 만나서 놀기로 했을 때였어요. 전 5살 연상인 아는 오빠랑 통화하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왔는데 걔가 항상 저와 있을 때 자기가 남친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통화를 했던 게 생각나서 저도 걔가 온 걸 알아도 안 끊고 오빠랑 통화로 신나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걔는 지 남친이랑 통화하는 척과 삐진 척을 번갈아가며 하다가 그래도 제가 안 끊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빠한테 이야기하고 끊고 걔가 남친이랑 전화하고 있을 때 그걸 모르고 A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통화 중입니다 라고 안 하고 신호 연결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확신했죠. 허언 심한 거 이게 그냥 무시하면 되지 뭘 그러냐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은근 스트레스예요. 친구가 말하는 게 허언인지 진짠지 계속 의심하게 되고 얘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 진짜 어떡하죠? 베스킨라빈스에서 8개월 차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저희 매장은 포장 드라이아이스 1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알바 대타로 낮 시간에 혼자서 매장을 보고 있었을 때 케이크 사시는 분이 3시간으로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님, 포장이 최대 1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그래도 멀리 가는데 좀 많이 넣어주세요. 3시간으로. 저는 멀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베라 매장은 많으니까 가시는 지역에 가까운 베라 매장 방문하셔서 사가시는 건 어떠세요? 이러니까 손님이 아 참나, 이런 매장은 처음이네. 이름이 뭐예요? 네? 왜요? 컴플레인 넣게요? 네, 그럴 건데요. 아니 저는 손님이 가시는 지역에 가까운 매장에서 사가시는 게 더 편하시니까 저렇게 말한 거예요. 녹아서 못 드시면 속상하잖아요. 됐고 빨리 포장하세요. 포장하러 가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손님한테 저는 가시는데 3시간 걸린다고 하셔서 그쪽에서 사가셔야 편하실 텐데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 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무대 한번 계속 해봐요. 해보라고요. 제가 진짜 억울해서 울먹거리면서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그러더니 영상을 끄면서 그냥 저는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포장 다 하고 나가실 때 진짜 마지막으로 억울해서 말한다는 게 말이 세게 나가버렸어요. 저 진짜 손님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라고요. 제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케이크 들고 손님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오지랖 부린 걸까요?